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현대소설 이동하님의 파편입니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에 나오는 작품인데요. 수능 완성에 나오는 작품들은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공부, 반복과 복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납니까? 자, 원빈과 장동건입니까? 아주 함께 출연한 그런 영화였죠. 태극기 휘날리며입니다. 아픈 형제 이야기를 담은 전쟁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기억하는지요? 그렇습니다. 전쟁은 아픈 것입니다. 이 동화의 파편은 6.25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던 한 사나이의 삶을 통해 지금도 진행형인 분단의 아픔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서자 출신이지만 낙천적이었던 숙부는 전쟁의 상처 때문에 망가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숙부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나는 죽은 숙부를 화장한 후에 남은 파편을 보면서야 숙부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자, 이 파편은 숙부의 가슴에 박힌 파편인데요. 결국은 물질적인 파편 상처이기도 하지만 숙부 가슴에 박힌 어떤 아픔, 한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작품을 한번 살펴보죠. 숙부의 부고를 듣고 동행하겠다는 아내를 떼어놓고 밤차로 K시로 향합니다.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죠. 자, 우리 아내와 보통 이런 집안의 형사가 있을 때는 같이 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아내를 떼어놓고 간다는 것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자, 차 안에서 떠올리기 싫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자, 현재에서 과거로 왔죠. 시간의 역전이 일어난 이런 구성을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죠. 자, 할아버지는 친일파였습니다. 자, 해방 후 아버지는 공비, 즉 좌익이 되죠. 숙부는 국군,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죠. 그 형제간에 적군으로 갈라지는 그런 아픔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공비들의 마을 습격 후에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를 학대하게 됩니다. 국군이었던 숙부가 휴가를 나와서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형무소에서 출소한 숙부와 함께 어머니 성묘를 다녀오면서 나에게 생사를 몰라 지내지 않았던 아버지의 제사를 오래 모시라고 합니다. 실제로 낙천적이었던 숙부가 망가진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버지와 관련이 있었겠죠. 자, 숙부는 아버지의 아마 죽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5월달에 돌아가셨으니까 5월달에 제사를 모시라고 한 것이 되겠죠. 나는 숙부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추측하고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른 숙부의 기이한 행적을 떠올린다. 자, 숙부는 가슴 속 파편을 꺼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더 쉽게 꺼낼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런 파편을 꺼내는 게 힘들었겠죠. 숙부는 평생을 파편을 안고 살았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숙부는 평생 가슴 속에 아픔을 지니고 살았던 것이 됩니다. 자, 재수술을 거부했고요. 자, 부정적이고 아픈 삶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도 4번 갔다 오고 이렇게 됩니다. 자, 숙부의 요원에 따라 화장을 하고 화장이 끝난 후 발견된 숙부의 가슴에 깊이 박혀있던 파편 조각을 손에 쥔 채, 자, 이건 바로 숙부의 아픔이죠. 자, 죽어서야 빠진 파편. 죽어서도 이 아픔이 계속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사람 죽었으니까 그 아픔도 떠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건 바로 숙부의 한이고, 결국은 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한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심한 자괴에 빠진다. 자괴는 부끄러움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숙부가 간직한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회피만 하려던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 때문이었겠죠.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줄거립니다. 나는 어느 날 숙부의 부음을 듣고 나는 1인칭 주인공이 됩니다. 작품의 서술자죠. 자, 비극적인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겪게 됩니다. 할아버지 친일파, 아버지는 공비, 삼촌은 숙부, 어머니의 학대, 숙부의 또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봤죠. 결국 나는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숙부는 전쟁으로 아픈 삶을 살다가 죽은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자, 따라 나서려는 아내를 만류하고, 자, 아내는 월남한 인물인데요. 나와는 달리 나는 우리 가족의 문제를 숨기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는 달리 가족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인물입니다. 밤사로 고향 K시로 향한다. 자, 구체적인 배경이 나타나지 않죠. 버스 안에서 나는 숙부와 관련된 나의 가족사를 떠올린다. 자, 감추고 싶은 아픈 과거인데요. 자,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죠. 뭘 그리 챙긴다고 그래? 내 양말이나 몇 켤레 내주구려. 돈 좀 하고. 나는 불쑥말했다. 그 아내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는 뜻이죠. 예상했던 일이다. 가방을 챙기던 아내의 동작이 딱 멎었다. 아내는 나를 이해할 수 없죠. 아무 말 없이 그녀는 한동안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노라는 그런 눈빛이었다. 처가는 월남 가족이었다. 고향도 친지도 다 버리고 온 실향민이란 의식이 언제나 강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집착도 별난 데가 있다. 즉 고향, 같은 가족 이런 데에서 아주 집착과 관심이 많았겠죠. 자, 친척들 일에도 적극적인 아내의 성격이 바로 실향민인 것과도 관련이 있죠.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고향이나 친지, 심지어 나의 가게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번도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픈 가족사 때문이죠. 할아버지는 친일파였고 아버지는 공비, 삼촌은 숙부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또 삼촌은 아픈 삶을 살다가 지금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죠. 자, 그 세계는 이를테면 내 아내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닫혀있는 세계인데 그 세계는 나의 과거사죠. 아내에겐 비밀로 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녀는 종종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던 것이다. 자, 그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이죠. 자, 숙부는 그 속에, 닫혀있는 세계죠. 속해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인 셈이었다. 조상들의 이야기는 다 감추었으니까요. 자, 과거 닫혀있는 세계에 속한 마지막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를 데리고 가면 그 과거사가 밝혀지겠죠. 아내로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면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녀가 간직하고 있는 결혼 사진첩에도 그의 얼굴은 없다. 어머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혼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숙부한테 알리라고 했죠. 자, 남편의 자익 활동으로 모진 세파를 겪는 비극적인 인물이지만, 자, 숙부가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를 학대할 때 군인이었던 숙부가 어머니를 구해줬습니다. 그죠? 자, 어머니와 숙부는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죠. 어머니의 장례식 때도 그는 역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었다. 아마 장례식 연락은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쪽에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숙부 쪽에서 이거 그쪽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좀 거리감이 느껴지죠.
객관화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숙부는 이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새삼스레 그것도 사자의 얼굴을 내 아내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고 나는 거듭 생각을 다졌다. 사자는 바로 숙부입니다. 자, 나 혼자 다녀오는 것이 좋겠어. 당신까지 무리할 건 없어. 내가 그쪽에 발길을 들여놓은 일도 어차피 이번으로 마지막이 될 테니까. 자, 중요하게 되었고요. 나의 핑계죠. 자, 숙부의 부음을 듣고 난 후의 지금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아픈 과거사를 아내에게 감추었고 지금도 감추려고 하고 있죠. 그는 어느 날 불쑥, 지금 또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내 직장으로 찾아왔던 것이다. 첫 모습에서 나는 그가 이제 막 출감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는 기림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때가 네 번째의 출감에 해당되었다. 숙부는 아프게 삶을 살았죠. 결국 파편, 가슴 속의 한 때문에 낙천적인 성격의 숙부가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죠. 결국은 전쟁 때문이다. 그죠? 철진한 옷을 후줄근하게 걸친 그는 꼭 그 차림에 어울리는 표정을 하고 내게 말했다. 숙부는 강도 상해 살인 미수로 망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자, 형수님께서 운명하셨다는 소식은 저 안에서 들었네. 저 안은 감옥이죠. 지금이라도 무덤이나마 찾아봤으면 하는데 자네가 그럴 만한 짬을 낼 수 있겠는가?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어떤 미안함 때문이겠죠. 두말 없이 나는 앞장섰다. 내 어머니의 산소지 않습니까? 서둘면 퇴근 시간 전에 돌아올 수 있겠다고 어림했지만 물론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 근교라고는 해도 우리가 묘소에 닿은 것은 해가 슬핏 한때였다. 해가 넘어갈 때죠. 내 어머니의 봉분에는 잔디가 제법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지석 앞에다 이홉들이 소주 한 병과 지취포 몇 쪽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놓았다. 죽은 사람에 대한 예절이죠. 그리고는 허리를 꺾고 무릎을 꿇은 채 오래도록 일어나지 않았다. 혼신의 힘을 다해 오열을 참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끝내는 땅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그는 신음같은 울음소리를 냈다. 아버지와 함께 죽지 못한 숙부의 한, 또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죠. 자네 아버님 제살랑 5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해 모시도록 하소. 가급적이면 중순 이전이 좋겠네. 자, 숙부가 지금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있고 아버지가 죽은 시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죽지 못한 그 아픔 때문에 숙부가 이런 삶을 살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돌아오는 차중에서 그는 불쑥 말했다. 나는 멍하니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어머니의 줄기찬 희망이기 때문이었다. 6.25 한 해 전에 영영 행방을 감추어버린 아버지가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 계시리란 희망을 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자, 어머니의 아버지의 생존에 대한 희망이죠. 여러분 그러실 때 의의가 이제 관용격조서 의의가 반복되면은 좋지 않는 흐름이다. 그죠? 해마다 주인 없는 생일 선만을 차려왔던 일을 생각하고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어둠이 10개 깔리기 시작한 창밖 거리만을 내다볼 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길로 그는 곧장 서울역으로 가버렸다. 내 집으로 모시맞고 나는 물론 말했지만 그는 단지 이렇게 대꾸했을 따름이었다. 도리가 아닌 줄은 알지만은 어쩌겠노. 도리는 사람의 도리로서는 당연히 자네 집에도 조카 집에도 가야 되고 또 진부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상황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나야 워낙 그런 사람 아닌가. 빈 껍데기만 남아서 옛날에 건강하게 살던 삶, 그 모습은 사라져버린 거죠. 능마매로, 능마처럼 굴러댕긴다 뿐이지, 능마는 헤어진 옷이죠. 나는 쓰레기처럼 굴러댕기는 사람이다.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너 집에 안 가는 것을 이해해 다오. 이런 뜻이겠죠. 진짜 모습은 진작 끝난 거네. 진짜 모습은 정말 사람 같은 삶을 살았을 때의 모습이죠. 옛날에 숙부는 서자였지만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인제사 생각하마 귀양 한 구덩이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할 따름이제. 자, 삼촌은 군인이었고 숙부는 그 좌익을 아버지는 좌익 활동을 하는 공비였지 않습니까? 숙부의 고백입니다. 함께 죽지 못한 아픔, 그 아픔이 바로 가슴속의 파편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물리적인 파편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 그 파편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네 집사람한테는 날 만났다는 얘기도 하지 마소. 나는 더 이상 그를 잡지 않았고 그런다고 돌아설 사람도 아니었다. 내가 붙잡는다고 돌아설 사람도 아니었죠.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치면서 나는 그가 남긴 말을 곰곰 되씹었다.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는 삼촌은 내 아버지, 그는 이란 말하고 삼촌은 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란 말 할 땐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삼촌이란 말 할 때는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죠. 아마 지금 삼촌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연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어쩌면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흔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까지 나는 생각했다. 숙부의 아픔이죠. 비로소 나는 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 숙부에 대한 이해죠. 결국 숙부에 대한 어떤 아픈 상처, 즉 숙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뜻이니까 갈등 해소의 계기가 마련된 셈이 되겠죠. 자, 아버지의 기를 말하는 숙부입니다. 자, 제대를 하고 돌아온 삼촌의 모습. 아마 삼촌의 모습은 파편을 꺼내지 못했고요. 결국 파편을 꺼내는 수술을 거부를 했고 그 다음에 망가진 삶을 살았죠. 결국은 이거는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상처다. 즉 마음의 상처겠죠. 눅눅한 골방에 들어누워 누에처럼 보내던 생활, 재수술을 거부하며 그가 내뱉었던 말들, 굳은 날이면 육신의 어딘가가 아프다면서 오밤중에도 곧잘 끙끙 앓던 일, 그리고 또 갈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대신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느껴지는 기침 소리 등등. 숙부는 결국 파편 또 가슴속의 한 때문에 아픈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한 그런 아픔이겠죠. 차라리 아버지와 함께 죽었으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다. 옛날과는 생판 모습이 달라져 버린 그 삼촌에게서, 이제 그는 내가 삼촌이죠. 자, 서자였지만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문득문득 어딘가로 종적을 감추어버린 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했던 것이다. 내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 또 아픈 삶이 되겠죠. 아버지가 공비가 되었던 것도 결국은 아픈 삶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좀 비참한 죽음을 만났겠죠. 자, 숙부의 아픈 삶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결국 우리 민족의 아픈 삶이 나타나는 것 같죠. 자, 갈래는 단편 소설이고요. 사실주의 소설이고 분단 소설이고 전후 소설입니다. 요 해설을 안 하겠습니다. 성격은 사실적이고 또 회고적이죠. 구성은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는 입체적 구성이 쓰였습니다. 자, 주제는 6.25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극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이런 아픔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더 큰 아픔이죠. 자, 특징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다루는 소설이고요. 그래서 전후소설, 전쟁소설이 되겠죠.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등장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입체적 구성이 됩니다. 자, 현재는 현재형으로 서술했고, 과거 회상 부분은 과거형으로 서술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어느 날 서울 K시 이렇게 표현했죠. 거의 구체적이지 않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 그대로입니다. 자, 육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주인공이 A처럼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이 문제풀이는 따로 선생님이 해설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완성 책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본문 중심으로 읽고 또 반복하고 복습한다면 문제 푸는 것은 아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픈 이야기 이동환님의 파편이라는 소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